이번에는 짤막하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반도체 얘기 중요한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왔잖아요. 아, 예, 오늘 낱낱이 다 발표가 됐죠. 하이닉스 어제 났죠. 하이닉스는 어제 나오고 삼성전자가 오늘 나왔습니다. 매출이 DS만 봤을 때 예. 어떻게 나왔습니까? DS 부분은 이번 3분기에 23조 원 매출이었고 영업이익이 5.1조 원인데 많이 줄은 거죠, 그게.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견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전분기 전년 동기에는 다 10억 정도가 나왔는데 네. 예, 이번에 5.1조 원이 나오면서 거의 절반 가량으로 감소했습니다. 10조 원 정도 나왔는데 예. 5.1조 원 나니까 반토막이 났다. 가격이 떨어졌을 것이다. 매출은. 특히 뭐 메모리 사업부는 매출만 나와 있는데 별도로 네.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DS 부분 자체는 매출이 19%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메모리만 보면은 28% 감소했다. 이 정도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반토막이 났다. DS. 물론 DS 부문은 파운드리와 LSI를 다 합친 예. 또 LED까지 들어가 있죠. 뭐 예, 비중은 맞습니다. 작겠지만 이거 좀 감안하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나왔습니까?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출이 뭐 약으로 하면 이제 11조 원 네. 나왔고 영업이익이 이제 1.7조 원으로 네. 나와 있는데 전분기로 대비하면은 각각 뭐 20%, 60% 줄어드는 수치고 영업이익이 60% 정도 줄었다. 예, 전년 동기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60% 정도 줄었습니다. 삼성은 반토막 났고 삼성이 그나마 좀 낫네. 그러니까 물론 예. 뭐 1대1 비교할 수는 메모리만 하진 않기 때문에 예. 1대1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냥 회사 대 회사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그래도 조금 더 뭐랄까 이익의 하락폭이 적었다. 예, 다른 사업분도 있으니까요. 예.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메모리 쪽에 치중이 돼 있다 보니 이미지 센서도 있지 않습니까? 뭐 얘기는 네. 예,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시황이 안 좋다 했는데 3분기 실적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안 좋네. 예. 물론 그 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면서 되게 안 좋은데 어느 정도 밑그림은 그려졌는데 안 좋은데 지금 업황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? 일단 3분기 쪽으로 보면 네. 뭐 전체 저희가 빅그로스라고 하죠. 네. 비트당 이제 출하량 성장률을 보면은 디램이 한 자릿수 초중반이고 낸드가 한 자릿수 정도 증가를 했었는데 SK 하이닉스의 경우입니다. 네. SK 하이닉스도 이제 이런 빅그로스를 발표를 하면서 전례 없이 낮은 성장률이다. 우리가 20% 비트그로스라 예. 디램의 경우 20%라고 해도 굉장히 낮다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쏘쏘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 정도로 나왔으니 예, 그 삼성도 뭐 성장 가이던스를 하회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고요. 네. 뭐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매크로 이슈는 계속되고 있고 또 불확실성도 계속 높다 보니까 뭐 재고 조정 고객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조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4분기에도 사실상 이 3분기와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게 언제 이 시황이 회복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사실 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뭐 당장 뭐 내년 상반기에 괜찮아질 거예요. 그거 어떻게 예상합니까, 사실 그렇죠? 이 예. 불확실성,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뭐 예. 또 이런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에 대한 것들은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그래도 한 대략 뭐 한 내년 뭐 하반기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안 나왔어요. 일단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네. 수요가 뭐 서버 쪽 좀 그래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네. 정상화될 거라고는 어느 정도 다들 예측을 하는 것 같고 네.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건 SK 하이닉스가 전망을 한 건데 내년에는 디램이 10% 초반대 또 낸드는 한 20% 중반대로 수요 성장률이 비트그로스로 기저 효과가 근데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올해 좀 많이 예, 떨어졌기 올해가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뭐 하반기부터는 다시 수요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.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 기업 메모리 갭이 1등, 2등이니까 어제 예. 저는 그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보도자를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감산이라는 단어를 예, 보도자료에 썼단 말이에요. 감산. 뭐 생산을 좀 줄이겠다. 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은 근데 그런 얘기 안 했죠.
삼성은 오늘 같은 경우에 얘기를 딱 잘라서 말을 한 게 단기적인 뭐 수급 균형을 위해서 인위적인 감산은 하지 않겠다라고 저번 행사에서도 그랬고 예,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똑같은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.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좀 멘트로도 좀 뭐라고 사장이 뭐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멘트가 있다고 하면 네. 이제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발표를 하면서 했던 말이 메모리 산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 빅크로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고통스럽다 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모리 시장이 그간에는 이제 정상적이었으면 생산 빅크로스가 증가하고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데 대신 수율이나 뭐 공정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은 또 낮아지는 좀 선순환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네. 지금은 시장 상황에서 볼 때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.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네.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좀 세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좀 수익성이 안 나오는 제품은 우리가 생산량을 줄이겠다. 그리고 좀 팹 내에서 좀 장비도 재배치를 해서 네. 지금 당장은 좀 캐파가 떨어질 것이다. 네. 심지어 이제 내년에 D램 빅그로스가 아예 마이너스로 가는 시나리오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면은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? 예, 비트그로스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예. 있다. 시나리오 중 하나. 예, 아주 안 좋을 경우에 예, 그렇습니다.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? 투자 부분도 뭐 감산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죠. 네. 예, SK하이닉스가? 내년 같은 경우에는 네. 올해가 지금 10조 원 후반대 정도로 예상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이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게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중요한 건 이상입니다. 예, 50% 이상. 50% 이상이 네. 일단은 뭐더 줄이는 시나리오도 당연히 가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6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그렇죠. 수도 있다. 예, 네.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미 뭐 협력 업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기조를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죠. 네. 삼성은 어떻습니까? 삼성은, 투자에 대해서는 뭐 예. 어떻게 얘기했어요? 삼성은 변동이 이번에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얘기했던 게 쉘 퍼스트 전략이라고 하죠. 좀 말이 어렵던데. 예, 뭐 말은 어렵지만 네. 일단 턴은 다 닦아놓겠다. 건물은 지어놓겠다.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무튼 산업은 성장하고 우리가 팹을 더 지어야 하니 네. 일단은 인프라 투자를 해놓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에서 갑자기 뭐 어느 부분이 성장을 하면 또 유연하게 더 대처가 가능하니까 네. 이미 어느 정도 터가 닦여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해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투자도 기존 계획대로 계속 나가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. 아주 뭐 공격적이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다고 이제 경쟁사 뭐 마이크론도 뭐 30% 컷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TSMC도 뭐 10% UMC도 뭐 줄인다고. UMC도 예 오늘 거기 또 메모리는 줄이겠다고. 아니지만 TSMC나 UMC는 근데 지금 그 뭡니까 그 삼성의 어떤 미국의 지금 테일러 씨 예 맞나요? 테일러 씨? 시죠. 예, 테일러 씨의 뭐 투자하는 건에 대해서는 조금 먼 얘기이긴 하지만 예. 조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면서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SK는 축소고 뭐 네. 삼성은 지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저는 이게 파운드리 쪽이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. 원래 같은 경우에 이 테일러 씨 파운드리 팹 착공식이 올해 상반기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. 예, 지금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요. 네. 그 이제 협력 업체들도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분주히 계획을 다 짜게 되는데 원래 내년 10월 정도에는 이 팹 장기배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해놨는데 그게 최근에 12월로 밀렸는데 이것조차 이제 더 밀려서 아예 2024년에 팹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좀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삼성이 다음 달 정도쯤에 좀 협력사들 대상으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지금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오늘 그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 콜이나 이런 자료들 내용을 보면서 아까 뭐 초기에 이제 초격차 메모리 쪽에서의 초격차가 과연 삼성이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삼성은 삼성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
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감산하지 않겠다. 예. 뭐 또 투자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겠다. 아주 늘리지는 않지만 왜냐면은 뭔가 장비 쇼티지가 났을 때,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다운턴일 때 투자를 일반적으로 줄이거든요. 근데 줄여봤더니 나중에 또 업톱일 때 장비가 없어서 또 난리니까 그쵸. 예. 그냥 일정하게 쭉 가겠다고 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콘콜의 이 워딩이나 그 보도자료 실적 예. 발표 보도자료에 그 문구 단어 선택들을 봤을 때 굉장한 위기감이 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. 예. 일단은 콘콜에서도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지만 솔리다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인수한 예. 10조 원 내 인수, 총액이 10조 원이죠, 그게. 그렇죠. 예. 근데 뭐 돈을 다 내지는 않고 일부 이제 냈고 남을 돈이 남았는데 솔리다임에 대한 적자 얘기가 이제 또 질답에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곤란하다. 네, 얘기를 안 했죠. 안 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한 수준의 이제 적자가 난 것으로 생각을 추정을 하고 있다. 또 네. 얘기를 좀 들었고 또 이 솔리다임이라는 회사 때문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. 또 낸드 시장 자체가 디램에 비해서는 경쟁사도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오늘 예. 도시바 키옥시아 저기 또 아. 무슨 공장 하나 새로 또 뭐 지었다고. 이제 오픈을 오늘 한다라고 예, 참 다들 예, 반대로 하고 있을 때 혼자 예. 근데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거기 생산을 새로 하는 대신에 기존 거 좀 슬로우 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는 하긴 했지만 오늘 뭐 삼성에서도 낸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또 뭐 늘리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줄이겠다는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. 예, 다만 디램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좀 그렇고 그게 거기서 이제 적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 팹에 대한 얘기. 오늘 삼성전자 콘콜에서는 중국 팹 얘기는 없었어요. 그렇죠. 근데 아무래도 예. 하이닉스는 중국 팹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. 지금 우시에 있는 공장이 지금 하이닉스의 D램 생산의 50% 가까이를 이제 예.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답을 굉장히 또 뭔가 그냥 최악의 상황에는 뭐 예. 매각 얘기도 팹을 다 뭐 그쪽에다 매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다만 뭐 가정은 했습니다. 생각하기 싫은 매우 가정이다. 익스트림한 네. 예. 생각하기 싫은 가정이지만 예. 그렇게도 갈 수 있고 그까지 안 가더라도 EUV 레이어를 써야 되는 정도까지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졌을 때는 한국에다 예. 본국에서 이 가공을 해가지고 보내서 거기서 예. 또 하겠다. 뭐 옛날에 그랬던 적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.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되면 엄청난 그 뭔가 비효율성이 발생하죠. 근데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인텔에서 인수한 그 다렌 팹이 있죠. 공장도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활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큰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SK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나서 아주 극심한 정도의 이 다운텀을 경험을 아직 사실 못 해봤거든요. 예. 그 하이닉스의 어떤 얘기 중에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 중에 2007년, 2008년에 아주 극심한 다운텀 때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뭐 비용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예. 하이닉스가 지금 이번에 이 다운텀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뭐 이미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줄인 걸로 일단 1차 액션은 취했다고 볼 수 있겠죠. 지금 곡소리 나는 장비 업체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들 조용하십니다. 예. 조금만 이따가 오겠습니다.